자,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가지고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쟁점 나와 있고요. 출제 포인트가 됐던 것은 이 정비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 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서 이변단이라고 해서 20% 변경, 단축 이런 것들 들어가게 되면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도 밑은 시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도 인정했을 때 그때만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자, 두 번째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고시해야 된다. 이런 것들 전혀 법적 가치가 없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이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인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논의될 것이 변경 승인 관련해서 이 변단 들어가면 변경 승인이라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 쟁점이고요. 이 문제 답은 5번 뽑았죠. 그래서 5년마다 재검토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3년마다 재검토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 첫 번째 이슈가 될 테고 같이 이제 묶어서 볼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죠.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7회 문제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기본계획의 작성 방법 등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정한다 모두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해서 25회 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 계획 수립 기준이라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점점점 변경할 때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 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이 변단이라고 해서 20% 변경, 단축 등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이게 쟁점이 될 테고 자, 답은 3번인데 이 3번은 알 수가 없는 문제고요. 4번쯤은 대도시 시장이라고 하는 거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옳은 편. 큰 쟁점 안 되고요. 절차에 관한 지문. 그럼 5번 지문.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있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답은 3번이 되게 될 것이고요. 3번은 사실 중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틀리라고 뽑아냈던 그런 문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 이 문제 답은 3번 이 정도로 봐야겠고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 2번 지문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변단 들어가면 어떻다?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3번 그리고 출제 포인트는 앞으로 2번 정도가 주요 이슈 대신 4번 지문에 협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는 지문, 의견을 듣는다. 이런 것들 다 흘러가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뽑아서 답은 안 중요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기본 계획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 이때는 이런 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2번을 답을 뽑았나요? 국토부 장관 5년마다 검토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숫자 맞아가지고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시장 등이 수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기본 방침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검토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그래서 2번 지문을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지문 끄트머리 가서 봐야 돼.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4번 지문 패턴 포함해야 된다.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아. 해당한다. 옳은 표현.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되지 않는다. 틀린 표현. 패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거 20% 변경 또는 단축이라고 하는 것도 다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아까 27회 때 문제가도 그랬었고 이 아이도 계속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 케이스 2변단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정비계획 관련해서는 1변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계획 변경함에 있어서 자,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서 변경, 그 다음에 단축, 변경, 단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변단이라고 해서 20%까지만 얻어다 변경, 단축 등에 있어서 승인자 또는 이제 지방의 의견 정치 등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 구성할 때 변경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요쟁점을 가지고 27회, 29회 때 구성이 됐다가 30회 때는 약간 자, 지방의 의견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 주긴 했는데 맥락은 뭐가 된다? 이변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비 계획 관련해서 이 정비 계획의 내용을 일정하게 변경을 하고자 할 때 각종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0% 변경이라고 하는 거에서 1변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 관련해서 무려 시험 문제 7년 동안 4문제나 구성이 됐던 주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건 28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틀리라고 되는 문제고 시행 규칙에 있는 것을 끌고 들어왔던 문제에서 자, 재건축 철거민 50세대 이상이 정착된 뭐 이런 것들은 아무 관련이 없고요. 법령이 대폭 개정이 돼서 제가 수정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 놨는데 역시 의미가 없는 문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관련한 부분 보셨고 이런 문제는 의미 없어요. 어차피 우리 정비법에서 6문제 나오는데요. 3문제 맞으면 대박 터집니다. 그 정도면 안정적으로 합격권에 들어가게 돼서 공부할 때부터 안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시고 가도 그래도 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살펴드릴 주제는요. 자, 지금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다시 이제 3가지 외워야 되죠. 그래서 안전진단의 신청이라고 하는 숫자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제외할 수 있다. 붕괴 사용금지 진입도로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제일 어려웠던 거. 이 문제와 관련되는데 제의요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될 테고 시도지사는 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일을 안 했을 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가 이슈 해서 자, 1번 질문 끄트머리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된다 해서 오름편 되는데 얘는 다 안 돼요. 자, 안전진단에서 제일 첫 번째 명제가 의무적 안전진단에 관한 주제. 2번 지문 포인트 뭐라고요?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키워드가 뭐라고요? 제외할 수 있다. 붕괴나 사용금지 진입도로 들어가면 다 제외할 수 있다. 이것은 진입도로를 갖고 예시를 했어요. 3번 지문요. 지금 정비계획 입양권자 현재 조사들을 통해서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점점점 등 이걸 검토해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해서 이걸 예비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도지사 끄트머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답이 5번 뽑아서 어려웠어요. 시장 군수가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해서 아주 더러웠던 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이런 식이야. 이제 안전진단 실시해야 되는데 요건 이제 제일 첫 번째 명제니까 대충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제외할 수 있다. 오케이. 또 3번 모를 수도 있겠고 5번 모를 수도 있겠고 요 중에서 이렇게 찍어가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공부를 하실 때부터 약간 전체 윤곽 가지고 찍어간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공부 그나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보셔서 다시 한번 안전진단에서 자, 지금 나오지 않은 주제 안전진단 신청 관련해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겁나 길어요. 괄호 넣기 3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뭐가 있었지? 제의요 해서 시장 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 등은 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28회 때 나왔던 문제 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는요. 자, 이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정비 사업의 시행 이런 문제는 거저 맞춰서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되면 정비사업,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저단이라고 해서 저소득 단독 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재개발은요 열악하고요 상업지역이라는 것이 있었고 재건축은 자 양호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은 게 1번에 딱 이제 헷갈리게 주거 환경 관리사 이렇게 툭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라고 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냥 1번 딱 찍고 흐뭇한 마음에 맞췄다고 아주 흐뭇하게 나중에 당하는 케이스에서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거. 이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이슈가 되느냐, 부동산 학교론 할 때 개발론 파트에서 정비사업의 분류 27회 때 30회 때 두 번 나왔던 주제와도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정비사업 시행 방식 등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자, 정비사업 시행 방식에서는 그저 논의 포인트가 관리 처분의 방식, 이게 중심축이 되게 된다. 이게 세팅이 돼야 돼.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말고요,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관리 처분객 방식은 오피스텔, 대상 지역은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역세권의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어떻다? 역세권의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오피스텔의 30%까지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냥 읽으시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에 있어서는 환지 방식을 채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세팅이 되셔야 돼.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환지 방식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 아니니까 어떻다? 환지 방식 채택할 수 있다.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자, 좋아. 관리 첨객 좋은데 뒤에 오피스텔 나와 있죠. 이거 틀리게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첨객 오피스텔 30%까지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재건축 사업에 한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에 관리 첨객 쟁점 없죠. 그래서 재개발은 관리 첨은 환지 둘 다 채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뭐 재개발에서는 관리 전문객고 환지가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환지 안 되는 거, 또 이제 오피스텔 되는 거,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아기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틀리게 된 거,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기억하고 디귿해서 요렇게. 근데 이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답 5번 아니네요. 예, 이 문제는 이미 한번 출제가 됐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다뤄졌던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번 기억 니은 디귿을 안 뽑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분석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셨을 때 5번을 딱 봤을 때 얘가 답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전혀 모를 문제. 근데 이렇게 이미 한번 다뤄졌던 주제들에 있어서는 어떻다고요? 그대로 문제를 구성하지 않는다 해서 하여튼 나왔던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숙지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검토 드릴 주제. 자,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끝머리 주택 단지에 해당한다. 예, 외울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해당한다. 오른편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가야 되고요. 토지 등 소유자 관련해서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재개발의 지상권자는 뭐가 된다?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오른편 되겠고요. 정비 기반 시설. 우리 못 외웠어. 여기서 외웠던 것은 뭘 외워야 돼?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는 게 공동 이용 시설에 속한다. 그래서 이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하는 문제 아주 유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일단은 보니까 정비 기반 시설 앞에 놀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없다. 그러면 얘들은 다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될 테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거 저단 들어가야 되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다 모두 다 저단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 저소득하고 단독주택이라는 게 들어가야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된다. 그래서 얘가 틀리게 지금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뭐라고요? 저소득 또는 단독주택. 아까도 이제 답이 됐다시피 저소득에만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약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하고 앞에서 정비사업 시행 방식 따지는 문제는 거의 똑같은 문제 유형. 한 번은 자, 옳게 해서 다음에 정비사업이 뭐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한 번은 틀리게 해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분석을 쭉 하다 보면은 자, 최소한 한 50%, 60% 정도의 문제는 그냥 루틴들이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이거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싫은 것은 상관이 없지만은 시험에 떨어지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워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움받고 하고 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할까봐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업을 시켰는데, 이제 뭐 시험도 한 달밖에 별로 안 남았는데 서로 미천 다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그래서 실력이 없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루틴들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에 이상한 말이 나왔을 때 절대 그 답 아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돼. 해서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는 건축물, 노후불량 건축물 전혀 의미 없어요.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16년 동안 한 번 지문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은 뭐가 된다?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7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제 도배하는 거 나와 있지? 정비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미리 문제 외우고 들어가야 돼. 얘랑 항상 뭐를 비교한다? 공동 이용 시설을 비교를 하게 된다. 공동 이용 시설이 뭐냐?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게 뭐가 된다? 공동 이용 시설. 해서 답은 뭐가 돼?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 해서 정비 기반시설은 뭐가 포함된다? 광장이라고 하는 거. 광장을 외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공동 이용시설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또 가볼까요? 자, 24회 때 이어서 28회 때 나왔던 문제,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뭘 찾아라? 공동 이용시설을 찾아라.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해서 노을마작, 착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한다. 두 개 문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24회 때 문제는 정비 기반시설을 고르시오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공동 이용시설을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28회 때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정비 기반시설 아닌 것을 고르시오. 바로 공동 이용시설을 고르시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로 구성이 되고 있다 해서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는 거.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게 공동 이용시설에 속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보니까 공동 이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아닌 것을 고르시오. 답은 유치원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자, 노을마작, 그 다음에 구세화수, 구판장, 세탁장,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 타거당이라고 해서 타가소, 경로당, 어린이집 해서 답이 1번.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29회 때 문제가 제일 겁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바로 정비 기반 시설, 공동 이용시설을 정확하게 외웠나 안 외웠나, 요걸 이제 체크하는 식의 문제. 그럼 이제 앞으로 지금 세 문제 24, 28, 29회 때 나왔거든요. 30회 때 출제가 안 됐어. 그럼 31회 때 내도 아무 이상 없어. 그럼 나올 건 빤하지. 박스 딱 쳐놓고 어떻게 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자, 지금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시설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뭐 이 문제밖에 낼 게 없죠.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이라고 하나.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이게 공동 이용 시설에 속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7년에 3문제 내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절대로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노을마작, 구세화수, 타거당.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하나 더 가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건물 생깁니다. 자, 벌채, 땅 생깁니다. 나무 생기고, 그리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정비법 파트에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오고 25회 때 처음으로 허가 대상 개발 행위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 몇 번? 5번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시험 보시다가 처음 보는 문제 영역이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도 그래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한번 봤던 거하고 생전 처음 보는 문제, 이런 문제 보실 때 항상 5번 이런 훈련들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25회 때 허가 대상, 그리고 얘가 나왔으니까 도시개발법에서 똑같은 구조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는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의 구조. 25회 때 문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30회 때 문제인가요? 가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30회 때 문제, 정비구역 지정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봐봐봐,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런 거 찍으면 손모가지 다 찍어버려야 돼. 뒤만 보시는 거야. 뒤만 뭐 14일을 15일에서 안 틀리게 답을 안 뽑는다. 답을 뽑냐 안 뽑냐가
중요해요. 2번 지문 끄트머리 고시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눈치가 빤해져야 돼. 기술적인 테크닉 가르치는 분들은 답이 아니다. 3번 자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진입로 설치를 해서 필요한 경우 진입로 지역 등을 묶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요거 저거 안전진단할 때 설명드렸었죠. 안전진단할 때 안전진단 제외 대상에서 붕괴, 사용 금지, 진입도로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건축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진입도로 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5번 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된다. 모르겠고요. 자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14일 동안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30회 때 문제. 아까 25회 때 문제를 끌고 들어온 거야. 출제위원이 25회 때 문제를 가지고 봐봐요. 요걸 쓱 보면서 분석하면서 얘를 갖고 어떻게 문제를 구성할까 해서 4개를 개소를 깔아주게 되면서 하나를 딱 끌고 들어온 게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가지고 14일에서 14일 동안 이렇게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유형들하고요 회차를 분석을 하면 답이 다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떨어지면 진짜 부끄러운지 더럽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뭐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뽑는 주제.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발견한 루틴이 이렇게 구성이 문제되어 있으면 다음에 문제 구성할 때 항상 끄트머리 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다시 분석할 일이 있고 조금 공부를 할 때 다 보려고 하지 말고 답 체크하고 5번만 특히 최근 시험 지문 중에서 5번만 한 번씩 딱딱딱딱 체크를 해보게 되면 얘들이 꼭 그 5번을 끌고 들어와서 다음 회차에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답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있었지. 지금 이제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주고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자 문제 구성할 때 기존에 이제 4번이었는데 5번 지문이 너무 길고 복잡하니까 4번을 끌고 들어와서 29회 때 문제를 다시 30회 때 답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 중에 지나치게 길거나 이상한 지문들이 있으면 어차피 봐봤자 모를 거니까 분석도 하지 말고 설렁설렁 해서 이렇게 지금 25회 때 30회 때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어디서 도시개발법에서 허가 대상 개발행위 땅 생기고 건물 생기고 나무 생기고 1월 이상 물건을 쌓는 행위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이야? 자, 지자체 돈 얘기 나오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해서 국토기획법, 도시개발법 두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장난쳤던 사례 또 환원대지 아니한다 이런 걸 가지고 국토기획법, 도시개발법 왔다 갔다 했던 사례 그런 식의 문제란 말이야.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구성을 하게 되면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다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다시 자 그다음에 나무 생기고 주목이 벌초 식재 경작지에서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라든가 또는 이제 물건을 이루상 쌓는 행위 토지 생기는 게 토지의 분할이라든가 공이웃 수면의 매립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구성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한 문제 자 엽기적인 문제 버릴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답이 아까 몇 번이더라? 5번이었었는데 의미가 없는 문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8개 조항을 다 외웠을 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런 문제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읽기도 못해요. 1분 안에 읽을 수 없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냥 볼펜 가지고 돌려서 그냥 찍으시는 그런 문제지 의미 자체가 없다. 이 정도가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쟁점 확인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게 정비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토지 등 소유자부터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이 문제 26회 때 문제인데 별 의미 없는 문제에서 자 정비사업 기본적으로 시행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조합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됐었다. 근데 재개발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존재했었다.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주공 등 또는 이제 지정 개발자 이런 애들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 못 풉니다. 해서 자 답이 2번인데 의미가 없어요. 숫자 가지고 바꿔치겠던 거. 과감하셔야 돼. 무조건 다 버리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대략 한 15문제 중에 제가 2문제 정도 버리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 너무 적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요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시행자 관련해서 토지 등 소유자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거환경 시공자 선정 얘기 나와 있네. 그래서 시공자 선정 자 다시 갑시다. 딱 한 번 나왔던 주제이고요. 여기서는 2가지로 이제 가야 되죠. 자 우리가
수의계약 등에 의해서, 즉 경쟁입찰이 아니고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자, 두 개 있었죠. 백토라고 해서 조합원 얼마? 100명 이하일 때,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 그때는 누가? 바로 자, 이 경쟁입찰이 아니라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그걸 외워야 된다고. 이걸 지문을 쳐 읽기는 절대 안 됩니다. 시험 보실 때 일 없이 쳐 읽어봐요. 쫙살납니다. 그래서 알았던 것조차까지 말려버려. 그러면 시공자 선정하면 무조건 뭐야? 100명 이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 백토 들어가면 어떻다? 이때는 경쟁입찰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다 경쟁입찰인데 100명 이하인 경우하고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어떻다? 이때는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외워야 된다고요. 자, 여기는 이제 원칙에 관한 부분이 경쟁입찰이다 보니까 경우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걸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백토 100명 이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는 재개발 등에 있어서는 자, 바로 경쟁입찰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토지 등 소유자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뒤에 경쟁입찰에서 1번을 틀리게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 등에 있어서 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두 개만 가지고 얘만 뭐라고요? 자, 경쟁입찰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자, 법령 개정에 있어서 약간 변형을 했는데 일단 1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실 간단하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다 버려야 될 문제고 16년간 한 번 나왔던 그런 주제. 그래서 백토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문제 풀어가실 때도 일 없이 읽지 마요. 읽어서 혹시 알 수 있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차라리 연필을 굴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읽는 순간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습관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이 이거 찍게 돼 있어. 자, 왜? 숫자 나와 있거든. 그래서 중학교 다닐 때부터 숫자 바꿔치기해서 시험 문제 다 뽑던 그게 생활이 돼갖고 그냥 찍게 돼 있어. 찍는 족족 다 틀려. 그래서 차라리 단순하게 연필을 굴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수준에서는 맞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걸 애써 봤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백토 이건 경쟁 입찰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가시면 백토 다 경쟁 입찰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시공자 선정할 때 백토 들어가면 어떻다? 경쟁 입찰이 아닐 수 있다.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때 요약된 자료도 정리하실 때 항상 뭐만 본다고? 백토, 자, 경쟁 입찰이 아닐 수 있다. 틀린 걸 고르셔 뽑아야 되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100명 이하에서 경쟁 입찰에서 틀리게 뽑아주게 된다. 그럼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하느냐? 어차피 여러분 머리랑 제 머리랑 절대 불가능한 얘기니까 이건 맥락으로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1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건 바로 다 외워서 들어가는 거죠. 재건축의 지상권자. 그리고 같이 이제 맞물려 가는 것이 나중에 뭐가 있냐면 저게 있어요. 바로 다음 중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재건축의 지상권자.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으면 어떻다? 조합원도 될 수 없다. 옛날 문제입니다. 옛날 문제. 근데 야, 이 옛날 문제고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간단해 가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 원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재건축의 지상권자는 어떻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될 테고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동의자 선정 방법 무조건 몇 명? 한 명으로 파악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어떻다? 각 1인을 토지 등 소유자로 해석한다. 무조건 한 명. 자, 그래서 ABC 3일 공연 한 필지 몇 명? 이때 한 명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에 건물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각 한 명에서 이선 토탈 얼마? 2명이라고 하는 것이 토지 등 소유자. 두 번째 주제. 자, 지금 여러 개 필지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그래도 이따 어떻다?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로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고스트 해서 정비법에서 지상권자 고스트 이렇게 해석했었고 나중에 이제 어디 있더라? 등기법에서 고스트 귀신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민법상 조합. 등기법에서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사람,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 누가 된다? 민법상 조합. 그래서 민법상 조합 관련해서 등기 당사자 적격 있다 없다 이 쟁점 삼았었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파트에서 자, 저당권에 있어서 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채무자를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채무자, 자, 이 민법상 조합은 채무자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다시 갑시다. 정비법에서 고스트 귀신이라고 하는 거
지상권자. 얘는 나중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런 주제도 나오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등기법에서 민법상 조합은 어떻다? 등기 당사자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고스트 얘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명 나올 테죠. 그래서 토탈 몇 명? 4명. 얘가 토지 등소유자 25일 때 문제에서 요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24일 때는 토지 등소유자의 정의 물어봤고 25일 때는 토지 등소유자의 머릿수를 계산해 보시오. 약간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 다만 요즘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주제.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것들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주제만이라도 자 정확하게 캐치를 하시자. 그리고 여기서 응용됐던 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뭐가 됐다? 재건축의 지상권자. 이 사람은 어떻다? 조합원 될 수 없다라는 쟁점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검토할게. 정비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해서 봐봐봐 포함돼야 된다 해서 답 몇 번? 1번 해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합의 정관은 점점점이 포함된다 해서 조합 내부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정관이라 부르게 될 테고 모르지. 조합의 정관에 포함될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포함된다. 옳은 편.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편. 그래서 답 1번 다 뽑았어요. 해서 자 2번 조합 설립인가고 시장 건수 등의 토지, 주택, 공사장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했을 때 그 고시의 다음날에 설립인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빠져 있어요. 다 다음날에 들어가야 돼. 근데 딱 하나 다음날 빠졌던 거 있었죠. 도시공관리계 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 지형 도면에 고시가 된 날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 외에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자 국토계획법, 정비법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다 다음 날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걸 잊지 마시라고. 어차피 봐봤자 모르니까 패턴 잡아 포함한다, 해당한다, 옳은 편. 아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지 문제를 푼다고요. 학원 강사가 들어가도 이게 못 푼다고. 그래서 저희 이제 패턴 가지고 잡아내는 거지. 이게 제가 막상 30회 시험에 당장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지 시험장에서 설명을 못 한다고. 1번이 맞는 것 같으니까 2번이 틀렸겠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은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니까 내용이 모르니까 패턴 자체를 지배하려고 생각을 하셔요. 절대 지식 갖고는 안 됩니다. 3번. 자,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법에 이런 게 있어.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된다. 비슷한 맥락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가게 되면 자, 지금 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명제를 쓰면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것은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개공이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뭐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고요. 자, 정비법에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전혀 볼 일도 없고 기억도 못할 얘기. 그 다음에 4번. 자,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뒤만 봐야 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라고 할 거.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얘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재건축, 조합, 준주거적, 상업적에서만 뭘 할 수 있다? 오피스텔 30%까지 분양을 할 수 있다 해서 사업 시행 방식 얘기 29회 때 나왔던 주제고요. 또 나와 있어. 사업 시행 방식. 재건축에서 관리 처분계 대상 용도 지역은 뭐라고? 역세권인 준주거적, 상업적.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 준주거적, 상업적, 외 지역에서 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냈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당연히 앞으로 30%라는 숫자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주제가 되게 된다. 자, 출제위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공법의 경우에는 시험 범주가 하도 많아가지고 뭘 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중이 없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을 짜깁기를 해가지고 약간씩 꽈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특히 이제 공법이 제일 심한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려면 기초를 그냥 10번 반복하고 가면 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혼자 보면 중간에 쓸데없는 이런 것까지 막 쳐 외우니까 돈 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럼 저한테 돈 내고 배우실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찍기 가르쳐 드리면 그거 자꾸 훈련하셔야 돼.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이 복잡하다는 얘기들 가지고 다 뭐라고요? 포함한다, 옳은 편, 해당한다, 옳은 편,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없다, 틀린 표현,
숫자 함부로 찍으면 답 안 된다. 숫자 중에서 우리가 중요했던 숫자는 다 외우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지금 이제 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을까요? 예, 조합 설립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재건축, 주택단지 안에서 4343, 주택단지 아닌 지역 4332, 재개발은 뭐야? 4321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이슈,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정관 작성에서 일정한 동의 요건 갖춰서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정관을 변경할 때 당연히 또 동의 받은 다음에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뭔지 모르지만 경면상의 경우에는 동의 없이 어떻다 신고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건 숫자는 겁나 감사하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주택단지 아닌 자 뭐라고요? 4332라고 하는 거 4332라고 하는 건 나와 있고요. 그럼 재개발은 뭐라고요? 4321 이래서 답 몇 번? 5, 4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거저주는 문제 유형이에요. 해서 지금 24회 때 이런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가 이런 게 있어요. 재개발 사업 조합 등에 관한 설명. 오는 것은 해서 자, 지금 조합을 설립하려면 시도지사 인가 틀렸죠?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답이 아니지. 아까 문제에서는 숫자 물어봤으니까 지금에서는 두 번째 단계 동의 받은 다음에 인가 누구한테? 시장 군수. 물론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옳은 거 이렇게 할 테고요. 자,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운을 두어야 된다. 이 문제가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 조합원 수가 100인인 경우 대운을 둘 수 있다. 29회 때 답을 뽑아. 그 문제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야. 이 문제 보면서 도시개발법을 가지고 한번 찾아봐야겠구나 해서 정리하면 도시개발법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정비법 100명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라는 명제. 일단은 내용 모를 때 숫자는 약간 유보하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실 거. 자, 끄트머리.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맞춰야 되지 해서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자, 의결 정족수 조비 시위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앞에서부터 쳐있게 되면 당합니다. 자, 조비 시위 대가리만 따서 외워놨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고. 그래서 뒤를 보면 3분의 2 이상 내가 외웠던 3분의 2 이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조비 시위 얘가 도비하는 문제라고. 거의 지금 7년 동안 3번인가 4번 출제를 한다고. 조비 시위. 아까 노을마다 구세화수 타거다는 이거지. 요거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비 시위라고 하는 거.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답이 되고 이건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조비 시위 3번을 가지고 구성을 했고, 자, 볼까요? 선임, 해임 등 관련해서 보궐이사, 보궐감사는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나머지 해임, 선임 다 어떻게 해라?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걸 외우셔야 돼.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고, 나머지 조합장은 그냥 정규 조합장이든 보궐조합장이든 선임이든 해임이든 반드시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친다. 해임, 이사, 감사, 해임은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친다. 해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만 어떻다? 대의원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 다음에 겸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해서 자, 이 문제 숫자가 답이 됐던 주제. 우리 숫자가 답이 되는 거 정비 기본계획에서 10년마다 정하고 5년마다 재검토. 안전진단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0분의 1, 10분의 1 이런 것들 될 테고, 그 다음에 2변단, 1변 이런 것들 숫자가 답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아까 재건축 4343, 4332, 재개발 4321, 그 다음에 이제 조비 시위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게 필요하다. 자, 이게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25회 때 문제. 그 다음 문제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등기 안 해도 성립한 데서 틀렸죠. 조합은 3단계 동의, 시장군수한테 인가, 3번째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답이 아니게 구성을 합니다. 2번 지문요. 자, 겸할 수 있다. 앞에 보면 안 돼. 겸할 수 없다라고 할 거.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 사업 시행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재개발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재건축은 그냥 무조건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된다. 이런 것들 중요치 않아. 나와도 답은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답으로 구성했었죠. 그래서
앞을 보지 말고 추진위원회 어떻다? 원칙은 구성해야 된다. 원칙은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래 점점점 공공지원을 하고자 할 때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요즘에 잘 내지 않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 몇 번? 4번. 그래서 이거 볼 때 이게 뒤쪽을 자꾸 보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전체 맥락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 답은 4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관련해서는 원칙은 설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추진위원회가 할 수 없는 것들, 할 수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걸 외우셔야 돼요. 23회 때 나왔던 주제,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이라든가 관리처분 계획 작성 이런 것들은 조합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해서 자, 재건축 사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 포인트 바로 찾아가야 돼. 지상권자 틀렸죠?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상권자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천천히 읽지 말고 재건축에 토지 등 소유자는 무조건 지상권자 들어가 있는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 문제는 보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거야. 왜? 이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2번 질문요. 재건축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시행할 수 있다. 별 의미 없고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단지에서는 4343,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4332라고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가 점점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틀렸죠? 시장 군수에게 어떻다? 인가 받아야 된다. 아까 시도지사의 인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었죠. 다시 동의 얻고 두 번째 자, 시장 군수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립 등기라고 하는 거. 이것도 또박또박 보시게 되면 시험장에서 멘붕 옵니다. 해서 자, 뒤쪽 짝짝짝 끊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걸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야. 자, 조합의 정관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합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다시 동의받고 인가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자,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걸 앞을 외우면 안 돼. 앞을 절대 외우면 안 돼. 앞을 외워봤자 이게 5개인가 있는데 계속 바뀌어서 나와. 여러분 머리로 그 5개를 외울 수가 없어. 뒤만 보는 거야. 자, 바로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의미는 정관의 변경입니다. 다시요. 조합을 설립할 때 4343, 4332, 4321 등의 동의 얻어 가지고 두 번째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 설립 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조합은 설립되게 된다. 그래서 이 정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시 동의 그 다음에 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일정한 항목은 어떻다?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그럼 다시 복습한다면 우리가 기억할 건 뭐라고요?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걸 통째로 외우는 거야.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뒤를 찾아보는 거야.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를 외운 다음에 나중에 문제 볼 때 앞에서부터만 안 보면 이게 몇 번 눈에 담아둔 것 때문에 시험 지문에서 어머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찍어내시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연을 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보나마나 이 문제를 다시 내더라도 절대 이 사연을 내지 않고 다른 사연을 또 출제를 하게 된다 해서 답은 4번. 자,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 자,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고요. 등등등 의미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실 때도 무조건 답이 되는 주제 한두 개 외우시고요. 계속 반복되는 주제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모르는 것들 절대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쫓아가시면 안 돼. 해설을 봐서도 안 돼.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 집 등을 보게 되면 이걸 다 해설하거든요. 비용 부담은 누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데 일정하게 요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이딴 식으로 이제 처음 외우기 시작하거든.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자, 7년 동안 지문 한 개 기어 나와. 근데 그걸 외우고 있으면 그 닭대가리지. 그 머리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그 기출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지문의 문제를 설명을 해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걸 알면 뭐하냐고. 절대 지금 보면서 느껴야 돼. 이 문제 중에서 중복되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럼 똑같은 지문 하나도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 새겨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이 문제 더럽게 어려운 주제 바로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이제 뭔 얘기냐면 앞에서 4343, 4332, 431 요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바로 일정한 정관의 변경 관련해서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두 개의 축으로 가는 거예요. 숫자 물어보는 경우, 동의 요건을 물어보는 건 괄호닫기 문제. 동의 없이, 자, 동의 요건 다음에 인가 관련한 문제는 출제 포인트, 답을 볼 때 시장구청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어느 쪽이든 답이 안 돼. 이거 인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그때 뭐라고요?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일 어려운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27회 때 문제 조합 등에 관한 설명. 자, 옳은 것은 자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해서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틀렸죠? 20명 미만일 때는 어떻다? 재개발해서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뒤를 먼저 봐야 된다고.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 재개발 아니야. 재개발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 질문 2명 이하 이사를 준다. 이유를 떠나서 이걸 찍으면 안 돼. 숫자 나와 있고 우리가 외우지 않은 숫자입니다. 엽기적인 숫자입니다. 계속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3번 질문. 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4번에 3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외웠던 거다. 재건축,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나와 있죠? 그럼 뭐야? 4, 3, 3, 2가 돼야 되죠? 그럼 4, 3만 했으니까 틀린 거야. 4, 3만 했으니까 틀렸다고. 숫자 답 안 된다고 그랬어. 이 문제를 가지고 숫자를 답을 뽑고 싶으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괄호 넣기 형태로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문 속에서 숫자가 답이 되는 게 대단히 작다고. 그래서 지문 속에 숫자가 되는 것들. 아까 조비, 시위. 그 애는 겁나 도비하는 문제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외울 것들은 조비, 시위, 3분의 2 이런 것들만 뒤지게 외운 다음에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숫자들 튀어나왔을 때 다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대신 그러니까 숫자를 다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라도 정확히 외우는 게 시험 문제를 푸는 테크닉. 끝머리 또 감동적인 질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뭐 있어야 돼? 조, 비, 시, 위. 없죠? 조, 비, 시, 위. 없죠? 조, 비, 시, 위. 없죠? 이 질문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연들이 겁나 긴데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조, 비, 시, 위 어떻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까 문제 26회 때인가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 비, 시, 위 해서 옳게 뽑아주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상한 얘기를 써서 틀리게 뽑아주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볼까요? 자, 이번에 보궐조합장, 보궐 선임할 수 없다. 없다인데 옳은 표현. 이건 지식을 묻는 거죠. 보궐이사, 보궐감사만 어떻다?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나머지는 무조건 어떻다? 총회 의결을 거쳐서 선임 또는 해임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 해서 없다인데 옳은 표현. 이 5번을 지식을 묻는 겁니다. 계속 다루는 주제야. 다시 정비법에서 보궐이사, 보궐감사의 선임은 대의원에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보궐조합장의 선임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 문제 답을 5번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해서 없다 중에 답이 됐던 특이했던 옳게 구성했던 특이했던 케이스 이 비슷한 지문이 그거 나오죠.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자 얘는 대의원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없다 중에 드물게 옳게 나오는 지문들이 있다고요. 외우셔야 된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지금 제출해야 된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답 아니겠죠?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제출해 읽지 말라니까요. 읽는 거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읽어봐봤자 모르잖아. 어차피 외우지도 않고 뭘 쳐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조건 뒤만 보는 거예요. 제출한다, 첨부한다. 이딴 것들은 답을 뽑는다, 안 뽑는다. 안 뽑는다. 가치가 없다. 그래서 얘는 나가리.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나이스. 3분의 2 하면 뭐야? 조비, 시비라고 하는 거. 정비, 사업비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정비, 사업비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답 2번 옳게 구성했고요. 자,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여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자, 구두로도 동의를 할 수 있다? 모르지! 전혀 가치 없잖아. 이런 것들. 구두면 어떻고 서면이면 어때? 가치가 없다고. 이걸 서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뒤를 봐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몇 개만 외워가지고 구질구질한 얘기를 다 걸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100분의 1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몰라.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대신 이제 나중에 주택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있어서 임원의 선임 등에 있어서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 문제에서 출제 이슈가 된다. 이 문제도 결국 뭐야? 조비 시비라고 하는 거.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내가 저는 맨날 답이 다 정해져 있어. 조비 시비. 자, 해서 요렇게 해서 자 24회 때 답은 2번 되겠고요. 그 다음 검토 드릴 주제. 자,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거. 이 문제는 못 푸는 문제입니다. 찍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합이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정관이라고 하는 게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그 내부 관계를 규율하게 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법보다 완화를 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다? 허용되지 않는다. 답 3번인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못 풀어. 자, 이건 전체 뭐 정관의 내용을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이 안 나오고. 다만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아까 30회 때 뭐가 나왔어? 점점점은 정관에 포함된다 해서 답을 뽑아냈다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럽게 어려웠던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모티브를 얻은 출제위원들이 30회 1번 지문에다가 점점점은 정관에 포함된다라고 해서 답을 뽑아냈다고요. 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것가 되는 거, 패턴들을 잡아내실 것.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이유도 아까 30회 때 문제가 하늘 아래 새롭게 나온 문제가 아니라 28회 때 2년 전에 나왔던 문제를 응용 들어가서 출제를 한 것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 확인하실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 뭘 찾아라? 조비, 시위. 아닌 것을 고르시오에서 조,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비, 그 다음에 시 나와 있죠? 다음 몇 번? 조비, 시. 봐봐. 지금 24회 때부터 얼마나 많이 나와. 근데 매번 틀리는 인간들이 있어. 나가 죽어버려야 돼. 사람도 아니야. 그냥 약속이야. 조비, 시비. 조비, 시가 안 나올 확률이 10%, 20%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아예 이런 식으로 문제 반복을 통해서 조비, 시위, 조비, 시위, 조비, 시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문제를 계속 중복이 되고 또 놀라운 게 한 번도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아. 다 바꿔주는 거야. 그럼 앞으로 나올 거 뭐야? 박스너, 기억면, 디귿, 그래서 다음 중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끼리 연결한 것을 이런 식의 문제도 똑같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조비, 시비라는 거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자,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자, 재개발 뭐야? 4321 해서 뭐야? 4321 이렇게 가게 됩니다. 4321. 자, 그래서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4321 하나밖에 없죠? 431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정관의 상분 조 나와 있죠? 그럼 조합은 얼마? 3분의 2 이상의 동의. 조비, 시비. 그 얘기를 다시 구성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문제 패턴을 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박스형 문제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만, 3개를 물어보면 2개만 알아도 거의 답을 맞추게 구성을 합니다. 앞에서 안 맞았던 게 있는데 그건 법령 개정 때문에 제가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터진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동그라미 2개 나오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답을 맞추게 보통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1분 안에 한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려면 여기서 2분, 3분 얘기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출제는 기술 중에 하나가 둘 중에 하나만 정확히 알더라도 다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미리 한번 체크를 꼭 한번 해보셔야 돼. 그러면 432 외웠잖아요. 그럼 뒤에까지 볼 것도 없는 거야. 431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음 몇 번? 4번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실제 시험 현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들을 주제 총회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이다. 30회 때 새로 나왔어요.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조합원은 얼마?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대의원은 얼마? 3분의 2라고 하는 거. 회의 개최 얼마?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새로운 유형이 나왔어요. 총회 개최 등에 관련해서 자, 조합원은 얼마?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을 하게 된다. 대의원에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분의 2 요약집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대의원은 얼마? 대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요청을 하게 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을 하게 된다. 그리고 회의 개최 얼마? 7일 전까지 통지를 해야 된다. 해서 이 문제는 이제 어려웠던 30회 때 4주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자, 이거 하나만 정확히 가십시다. 자, 뭐 7일 전은 큰 쟁점 안 된다고 치고 지금
조합으로 얼마? 10분의 1이라는 거. 이거 나왔으니까 이제 지문 속에 10분의 1 이렇게 되거나 5분의 1 되거나 이렇게 장난칠 수 있다고. 조합으로 얼마?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될 테고, 대의원 3분의 2라고 하는 거. 대의원 수 얼마? 3분의 2가 요청을 하면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지 않는다고. 똑같이 내지 않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3분의 2 얘기를 괄호 넣기로 내기도 하고 지문 속에 넣기도 하고 별지랄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답은 4번 그 정도로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비용 부담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모를 문제입니다. 우리 비용 부담 관련해서 도시개발법에서 바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걸 기재부 장관에서 27회 때 구성을 했고, 24회 때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관련한 비용 부담, 지자체 장관의 분담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어떻다? 행안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래서 국토기획법에서 24회 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27회 때, 그리고 쭉 쉬다가 30회 때는 어디에서? 정비법에서 출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모르는 거예요. 틀린 걸 고르시오. 어디 있어? 없다고 어디 있을 것? 없다고 어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없다 해서 답 몇 번? 2번 이렇게 가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 아는 문제는 풀면 되고 모르는 문제는 찍으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를 갈 때, 자,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으면 이 문제가 뭔 문제인지 알 수도 없어야 정상이야. 여기까지 우리 공부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동안 출제가 안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문제가 기어 나와. 그럼 짜증을 내지 말고 찍으면 되잖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틀린 것을 고르셔야 돼. 내가 뭐 무리한 건 요구하지도 않잖아. 없다 찾아보시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연필 그리면 되는 거야. 읽어서 못 푼다고요. 여러분들이 판사로 생각하지 마. 법률 전문가로 생각하지 말라고. 더 이렇게 무식해. 내용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면 말리게 된다고. 그래서 생각해서 찍는 분들 100% 다 틀립니다. 내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용이 아직 그만큼 쌓이지 않았어. 몇 달 공부했어야 돼. 법률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읽어서 푸시는 분들은 100% 다 틀립니다. 읽어서 자기가 공부 또 2, 3년 공부했다, 중대에서 몇 번 공부했다, 처음 나오는 문제가 있어. 꼴에 가짠 케이크를 풀기 시작해. 그럼 100발배중 다 틀려요. 그리고 그분들은 맨날 이상한 숫자 같은 거 있으면 다 찍게 돼 있어, 습관적으로. 그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연필 고르는 게 훨씬 낫다. 제가 농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자, 제발 틀린 걸 고르셔. 뭐라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없다. 욕하지 말고 먼저 없다 있나 없나. 그러면 설령 이게 답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시험 보실 때 기분 좋게 뒤에 문제를 푸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나머지 부분은 사고가 안 터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해서 없다. 해서 답 몇 번? 2번. 그래서 제가 30회 문제 같은 경우 없다, 포함한다, 해당한다, 이딴 걸 가지고 11개 문제 중에 10개를 맞출 수가 있었다. 그 중에 아까 몇 개 보셨어? 정반엔 점점점이 포함돼야 된다. 뭐 그거 가지고 답 하나 뽑았었고, 여기서도 틀린 걸 고르죠. 없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다만 옳은 걸 모두 고르셔야 돼. 옳은 걸 모두 고르셔야 할 때 답 5번인지 체크해 보는 거. 대신 그 문제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나 나왔다라면 그건 5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제 결국은 그냥 무작정 찍는 게 아니라 공부가 기본이 좀 돼 있다는 상태 하에서 찍어 들어가야 되지. 공부 더럽게 하는 인간들이 그래요.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고르죠. 답 5번 했는데 아니대. 틀렸대. 그건 지가 공부를 안 한 거야. 그건 새로운 문제 유형이 아니라 기존에 내왔던 것들을 짜깁기한 문제니까 5번을 피해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찍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공부 기본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까지 보셨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30 끊었다가 정답 시행 등 체크합니다.